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프신 분들, 자신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없어.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어보신 분 계십니까? 엑스레이를 안 찍어. 엑스레이 다 찍어봤지. 뭐. 전무할 텐데 엑스레이든 CT든 MRI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아파요. 뼈가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뼈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살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를 통해서 이게 투시를 한다 그러죠. 엑스를 통해서 뼈 상태가 어떤가 보는 건데요.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밀도차를 확인을 하는 건데 뼈가 우리 몸에서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데 뼈가 튼튼할수록 하얗다. 그것보다는 엑스레이를 얼마나 강하게 쏘느냐 약하게 쏘느냐에 따라서 같은 뼈라도 하얗게 나오기도 하고 좀 검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가끔 이제 일반적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뼈가 검은 것처럼 나오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노출 실수가 많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밀도가 낮아져 있을 경우에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거무튀튀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걸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노출이 잘못됐구나. 요즘 기계들은 그 노출까지 다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MRI를 또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큰 병원에 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엑스레이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사진처럼 나오는 거고 MRI는 층층이 쪼개서 편편히 찍어서 그걸 맞추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MRI까지 찍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는 그 평면 사진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 뼈가 있는데 뼈가 부러졌다. 네. 그 엑스레이로는 일반 그 투실하기 때문에 이 부러지고 뒤편에 다시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합골절 같은 경우 그걸 확인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각도 방향으로 찍어서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엑스레이 찍어보고 부러졌구나.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것인가. 골절이 있다면 보통 CT를 찍게 됩니다. 부러졌지만 그 뒷부분이 어떻게 골절이 있는가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칼로 두부를 썰듯이 슬라이스 하면서 나간 그 한 장 한 장 찍어서 각 장을 다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그걸 3D로 다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에서 안경 쓰고 손으로 돌려보면서 앞뒤를 보는 것처럼 그 컴퓨터상에서 그걸 조합을 해서 그 360도 회전시키면서 뼈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CT를 찍는 경우입니다. 그 조형물이라는 거를 그 엑스레이 중에서 CT는 조형물을 이렇게 먹는다 그러는데 그 조형물을 왜 먹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형물이라고 조영제라고 하는데 조영제는 아주 고밀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먹어야 되는 조영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흔히 말하는 위투실하는 경우. 난 죽어도 위 내시경을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면 내시경도 못 하겠고 위 내시경 튜브 목에다 넣는 걸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런 분들 아니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위 내시경 할 정도 상태가 아니다. 그럼 위투시라고 해서 그 밀도가 높은 물질을 찍고 우리 이제 무슨 위장약 먹듯이 삼키게 되면 이게 위 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위를 찍게 되면 위에 있는 주름이라든가 그 폐인 부분이 그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위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병원에서 말하는 조영제라고 하면은 그 혈관을 통해서 맞는 겁니다. 혈관을 통해서 맞게 되면 그 조영제가 돌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혈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가다가 그 조영제가 흐르면서 그 좁아진 곳이 있으면 그 조영제 흐름이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럼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거 보는 게 이제 심장 혈관을 확인하는 경우 조영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다 조영제를 쓰지는 않고 어디 신경관 같은 곳, 우리 이제 허리 디스크 있어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상태가 어떤가, 아니면 내가 이 바늘이 그 신경에 정확히 도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살짝 줘서 찍어보게 되면은 그 신경 주변을 따라서 빈 공간을 조영제가 가득 차게 되면서 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되면 잘 들어갔구나. 근데 넣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느 한 곳에 구슬처럼 모여 있다. 이거는 바늘이 잘못 들어갔구나.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 또 MRI 찍을 때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혈관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MRI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해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CT라든지 MRI 뭐 이런 거는 뭐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찍는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되게 어떤 경우에는 이걸 꼭 찍어야겠다라는 게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태를 파악해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요. 네. 뼈하고 관련돼서 아니면 내부 출혈이 있을 것 같다. 뭐 두 개 뇌출혈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CT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는 CT상 엑스레이 기본이기 때문에 CT는 엑스레이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 상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거고요. MRI. MRI는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촬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물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그래서 노인들은 MRI 촬영하면 좀 흐리게 나오고 젊은 사람, 신생아 어린애들 같은 거 몸에 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정밀하게 나오게 됩니다. 물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뇌의 퇴행성 변화 같은 거, 인대의 상태를 보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 기존에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러면 영상 판독지 같은 거를 카피해서 많이들 갖고 가시거든요. 그럼 뭐 도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우리 자동차는 고장 나면은 시동 안 걸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우리 몸은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찍었던 CT MRI, 오늘 찍었던 CT MRI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3년 전에 찍었던 허리 MRI를 갖고 와서 나 지금도 똑같이 아파요. 그럼 보통 다시 찍어오라고 다시 찍어봅시다 하는 경우예요. 3년 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나이도 먹으면서 뼈도 많이 변화가 있고 그 주변 조직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3년 전 상태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과거 기록이 있으면 현재 보는데 더 판단이 쉽죠. 제가 최동호 박사님 여기서 평가할 때는 중하고 멋지게 잘생겼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동호 박사님이 1년 전에 10년 전에 뭘 했는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동호 박사님께 물어보고 신문 사설에서 최동호는 이런 검색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아픈가 하려면 과거 기록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최근 거는 가능한데 조금 오래된 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과거 경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 골절이 의심돼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한번. 그랬는데 계속 아파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 더 정확한 걸 찍어보겠다.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 한 번 찍고 병원비 10,000원 이쪽 저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더 아픈 것 같아 해서 다른 병원 가야겠다. 그러면 다른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을 수도 있고 원래 갔던 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를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복사비는 한 3,000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새로 찍는 거나 복사를 해서 갖고 가는 거. 어차피 복사를 해서 갖고 가도 새로 찍어야 됩니다. 한번 찍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아프니까 그 사이에 다시 변화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 최근에 찍었던 그 아주 단순 엑스레이를 복사할 필요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단순 엑스레이만 찍을 필요는 없을 수 있죠. 우리는 병원이 찍었는데 왜 또 찍으라고 해? 왜 또 찍으래? 그래서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생각을 이상할 수 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네, 예. MRI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한 39만 원, 막 40만 원 맞아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경우는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물론 MRI는 복사하는 게 당연하고요. 복사해서 가져가서 이걸 보고 최근에 찍었는 거면 그걸 갖고 다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오래된 거면 다시 찍어서 과거 기록과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 MRI도 지금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사 소견이 이제 꼭 이 MRI 꼭 찍어야 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그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환자와 병원 측에서 이제 다툼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의사 소견 있으면 다 찍고 보험이 대주지 않냐. 근데 그것도 제한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그 보험을 해주는 거고 충족이 안 되면 보험은 안 되는 거고 또 이게 사후 심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심사 받을 때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또 이제 그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사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죠.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척추 협착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찍어야 되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그 일반적인 엑스레이 찍고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관절염 있지만 수술할 거 아니면은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엑스레이만 찍는 거고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MRI를 찍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낫죠. 자, 시청자 여러분, 엑스레이 또 MRI 또 CT 이제 좀 구분이 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경험을 또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료로
의료 상담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 겁니다.